안녕하세요. 2025년도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 오늘은 두 번째로 2025년도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 방향 이해하기 요약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 필수 조건 4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점수는 IELTS 4.0 이상. 두 번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세 번째, 최근 근무 경력을 소유해야 하고, 네 번째, 풀타임 잡 오퍼, 즉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 문항은 설명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점수 IELTS 4.0 이상이어야 하고, attain a minimum of level 4 based on the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영어 점수는 최소 줄여서 이제 CLB 4.0 이상인데 이 점수는 IELTS General 4.0 종합과 같은 점수입니다. 종합 4.0은 리딩 3.5, 라이팅 4.0, 리스닝 4.5, 스피킹 4.0입니다. 영어 점수는 대폭 약화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 이제 만료된 간호조무 이민에서는 5.0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였고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 입학 조건은 6.0이었습니다. 그래서 컬리지 6.0에서 이민 5.0에서 이제 현재 향후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 세부 규정은 영어 점수대를 4.0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hold the equivalent of a Canadian high school diploma. 즉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되고 이 뜻은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 학업이 불필요합니다. 학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학비를 절약하게 되고 현재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 유학생 기준으로 학비는 약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 소요가 되고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학비가 절약된다는 뜻은 컬리지를 다녀야 하는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컬리지는 약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학업은 약 7개월, 8개월 차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를 졸업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캐네디언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약간 시간적인 이런 요소들이, 물리적인 요소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컬리지를 다니면서 고용주를 찾기까지 이 대기 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개월 수는 실질적으로는 12개월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불에서 3,000불로 계산해 봤고 하나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물론 학업 중에 약 한 달 기준 그리고 일주일 기준 20시간의 팔타임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월 생활비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간호조무 이민을 했을 때에는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약 17,000불 정도, 16,500불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컬리지를 다니는 게 2019년 10월부터 다녔고, 대신 10월에 바로 캐나다에 온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1개월 전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월 수가
컬리지 학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월 생활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컬리지를 다니면서 2019년 10월에 컬리지를 다녔고, 그리고 2020년 6월에 컬리지를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어, 캐나다 고용주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용주를 찾은 기간은 2020년 1월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도 바로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가는 현재까지는 스터디 퍼밋으로 캐나다에 체류했었고, 그 다음에 고용주를 찾아서 워크 퍼밋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또 대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워크 퍼밋이 발부돼서 제가 근무 경력이 이제 캐나다에서 인정되는 근무 경력이 환산되는 그 시점이 2020년 5월 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9월로 할게요. 19년 9월에 캐나다에 들어와서 2000, 잘못 말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컬리지에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9월 달부터 캐나다 생활이 시작돼서 1년이 지난 2019년 9월, 그리고 다시 6개월 정도 혹은 8개월, 9월부터 다음 년도 5월 달까지니까 약 8개월 정도? 실질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컬리지에 다니고 다음 고용주를 찾아서 이제 근무가 시작되는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약 1년 6개월, 1년 7개월이 걸리게 됐네요. 실제 비용 절약을 한번 계산해 보면 단순 계산으로 오면 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500이랑 2,000 사이의 중간으로 봐서 1,750만 원 정도를 절약하게 됐고, 생활비도 약 1년을 절약한다고 보면 약 2,500만 원이 절약이 돼서 실제적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단순 산술 계산해서 3,75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바로 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적으로 캐나다 간호조무 컬리지 학업이 불필요해졌고, 이에 상응해서 약 4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최근 근무 경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Have recent and relevant work experience. 향후 2025년도 간호조무 이민 근무 경력 인정 관련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2024년도에 종료된 간호조무 이민 근무 경력 인정되는 그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 You have 6 months of work experience, 즉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안에 토탈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탈 6개월의 근무 경력을 가지게 되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reference letters 해서 재직 증명서, 고용주 혹은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가 제공이 되는 재직 증명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prove that you received payment for your work. 예를 들면 copies of bank deposits, official tax statements.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주면 이제 은행 내역이 생기고,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 세금을 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 문서를 근무 경력으로 환산할 때 요구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at leas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그래서 pay stub, 월급, 내역서, work contracts, job offers, 그래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any official documents,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라고 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는 저 때는 2년 근무를 해야 근무 경력 충족을 3년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러한 조건을 3년 기준 2년에서 3년 기준 1년으로 낮췄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종료된 이민 근무 경력 인정에서는 3년 중에 6개월만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최근 근무 경력 소유는 2025년 이후에 들어가는 간호조무 이민에서는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자기 각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근무를 한 내역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근무 경력을 소유하고 제출했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은행 내역은 안 냈었고요. 세금 내역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내역서 제출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컨트랙이랑 잡 오퍼는 뭐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에 두 가지 문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용주랑 제가 이제 1대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된 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이민국에서 근로계약서에 그런 정식적인 문건을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최근 근무 경력 소유는 이제 캐나다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근무 경력을 만들어서 바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는 풀타임 잡 오퍼 근로계약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한국에 있을 때 혹은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을 통해서 이민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작업보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정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Received on job offer for a full-time home care job. 그래서 이것도 25년도 향후 발행되는 간호조무 이민 규정에서는 세부 내용이 아직 지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료된 24년도에 종료된 간호조무 이민 그 근무 인정 관련을 한번 볼게요. 이 작업법 풀타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full-time work means at least 30 hours of paid work each week.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이제 풀타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29시간 혹은 27시간 이렇게 30시간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는 이제 한 주는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any week in which you worked less than 30 hours doesn't count. 그래서 30시간 이하로는 아무런 근무 경력을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you must have cared for someone who needs help from a home support worker in your employer's private home. 그래서 이 내가 근무를 혹은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이 너의 고용주의 개인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아래 보면 또 명확하게 나오는데 The location couldn't be an institutional setting such as a nursing home. 그래서 그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적인 혹은 회사적인 이 근무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영어 중에 널싱 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환자들이 자기 개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꾸며낸 집 같은 곳에서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스티튜셔널 즉 병원 혹은 양로원 혹은 이제 이 캐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회사로 운영되는 널싱홈에서는
이제 private home, 개인 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어, 근무, 근무 경력 혹은 잡오포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